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영상을 통해서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50개 정도의 주식들을 총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이 폭망 주식 영상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휴, 긴 시간을 왔네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위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다들 잘 정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정리를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이 하락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은 나름 낮은 주가에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고찰해 보시고요. 다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도 그 준비 과정이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보크라테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고민을 풀고자 독서를 즐겨 하는데 책을 통해 알게 된 행복, 정신적 건강에 대한 비법들도 나누고 싶어서 철학적인 영상도 준비했어요. 어제 하나 올리긴 했는데 저의 채널에도 올려드릴 테니 여기서 보셔도 되고 새로운 채널 행복의 문에도 모아 올려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경 오세요. 자, 이야기가 길었네요. 오늘은 또 어떤 걸 팔지 말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리한 기업 엑셀 파일을 더 보기란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또 시작해 볼까요? 살렘 미디어 그룹.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디지털 마케팅 웹사이트, 책 출판사 등 여러 방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독교 관련 방송이나 웹사이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30불대였다가 지금 계속 떨어져서 95센트인데요. 월스트리트는 현재 5점 만점 강력 매수인데 시킹알파 퀀트 평가는 강력 매도 레이링입니다. 퀀트 점수는 기업의 퍼포먼스, 성장성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 퍼포먼스는 안 좋고 주가는 싸다라는 뜻으로 봐도 되겠네요. 프로피터빌러리는 C-, EPS도 2022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인데요. 1분기 EPS를 예상치보다 6센트 미스하고 매출은 서프라이즈 했지만 이 매출이 2018년부터 계속 같아요. 약 260밀리언 달러 정도인데 5년 넘게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 분석이 2017년도일 거라 어닝콜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비용 감소, 연간 약 500만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44명을 해고할 계획이고 현재 수익률이 증가 중인 디지털 분야를 위해 마케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1월에 마이애미 라디오 방송국 3개와 번역가 3명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쪽이 수익 창출이 좀 된다고 해요. 일단 지난 5년 동안 매출도 오르지 않고 EPS도 떨어지고 있는데다 별다른 계획도 없어 보이는데 다음 분기 EPS 매출 예상치가 지금보다 좀 높으니 그때쯤 좀 오를 것 같아요. 8월 10일 날 어닝 발표쯤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다음은 SOXL입니다. SOXL은 반도체 기업 레버리지 ETF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레버리지란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를 의미하는 거 아시죠? 여러 반도체 기업을 묶어서 특정 자산의 변동성의 2배, 3배 또는 그 이상을 만드는 ETF입니다. SOXL은 나스닥 100 상승의 3배를 추정하는데요. 나스닥 100가 1% 상승하면 3%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기간에 수익률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해서 단기 매매에 적합합니다. 또한 일반 ETF보다 운용 보수가 더 높아요. SOXL ETF에는 미국 기업이 약 90%, 대만 기업 TSMC, UMC 등이 약 5%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엔비디아가 7.11% 정도 들어있어요. 엔비디아가 들어있어 그런지 25일날 18불대였는데 지금 21불 19센트로 올랐습니다. 일단 ETF는 시킹알파에서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배당금 평가가 있고 리퀴디티,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ETF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속도를 나타내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킹알파 리퀴디티에서 점수가 A+면 전 세계 ETF들에 비해 더 좋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2021년에 최고점 찍고 하향하다 요즘 다시 오르는 추세인데요. 가장 최근 매도 분석 기사를 살펴보면 SOXL이 하이 레베뉴 growth and high profit margin stock, 높은 수익 성장률과 고수익 마진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높은 리스크가 있지만 높은 보상이 따르는 ETF인데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해서 제가 SOXL에 들어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분석가가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한 반도체 기업들을 한번 따로 모아서 반도체 영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다고 하니 따로 각각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분석가는 SOXL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고평가되어 있어서 매도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현재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하이테크도 상승 기류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오르고 있으니 반도체 영상 만들 때까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오랜 미국 주식 친구죠. 마이버리 테슬라입니다. 사실 폭망한 주식들 위주로 분석 중인 테슬라는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 알파벳 순으로 가다 보니 우연히 꼈네요. 처음 샀을 때는 하락했다 올랐다가 열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몇만 불을 벌어다주는 효자 주식인데요. 프라필러빌러리도 A+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갈게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많네요. UMC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2위 기업으로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2004년부터 주가가 1불에서 3불대였다가 코로나 주식붐 때 12불 찍고 하향하다 지금 다시 오르는 추세예요. 프라피터빌러리도 A뿔인데 아쉽게도 전년 대비 매출 예상치가 이번 연도에 낮아졌습니다. 이번 연도 분석 의견 홀드바이 반반인데요. 4월 26일 어닝 발표에서 EPS는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4월 21일 기사는 이 어닝 발표 전 기사인데 강력 매수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하기에 튼튼한 기업이다라면 주가가 현재 EPS의 7배 정도인데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인 대립관계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투자를 투자자들이 꺼려하고 있는데 좋은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UFCF 무차입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UFCF가 높을수록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대만 침공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결국 장기 투자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해요. 실적 발표 후 5월 3일 분석은 홀드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 걸로 보아 시장은 호재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3년 초의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계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올랐었는데요. 약 6불 때부터 지금 계속 올랐어요. UMC뿐만 아니라 반도체 경쟁업체 TSM 또한 매출 예상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수요가 실질적으로 예상보다는 적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경기 침체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팔지 않고 지켜보기를 권하네요. 7월 26일 어닝 발표를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복스웨이건입니다. 계속 150불대였다가 2021년도에 300불대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매출 예상치가 전년 대비 미세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계속 매수 분석만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수십억 유로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4월 딜리버리 양이 전년 대비 39.4% 증가했고 중국에서는 79% 증가했다고 하네요. 대부분 분석들이 기업이 undervalued, discounted,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하네요. 가장 최근 분석에서 5월 22일 EV 전기차 붐에도 불구하고 복스웨이건은 펄이 4.83인데 즉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4.83배밖에 안 높기 때문에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요. 2023년 1분기 EV 배송이 42%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도 대부분 해결되었고요. 적정 주가를 232달러 37센트로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거나 공급망 중단이나 반도체 부족, 정부 규제 변화나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이 있겠고요. 2024년에서 26년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수익 성장은 너무 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어서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전기차로 잘 전환을 하는지 지켜보다가 성장을 잘 하지 않으면 다른 전기차 기업에 투자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V2X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국 국방 사이버 디펜스 보안 등과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일 등을 핸들하는 기업입니다. 상장 2014년부터 계속 오르다가 2021년부터 하향하다 다시 오르는 중이에요. 매출 EPS 예상치 2023년도에 전년 대비 많이 오르는 추세고요. 2021년부터 거의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프로피터빌러리도 C-도 그리 높진 않네요. 최근 분석들이 없어서 1분기 어닝콜을 살펴볼게요. 6억 달러의 신규 사업이 펼쳐지고 있고 3억 달러 상당의 쿠바 해군 지원 서비스를 지난 계약 기간보다 더 긴 8년 동안 고정으로 제공하기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40년 이상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이 부분 연간 매출은 약 3억 5천만 달러이며 17개국에 약 1,800명의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1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체결했는데 3년간 미국 전역에 중요한 정부 사이버 보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 밖의 모든 미군 네트워크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V2X팀은 2003년부터 나사의 Neutral Buoyancy Laboratory를 지원해 왔는데, 이 연구소는 나사 잔슨 스페이스 센터에 있는 620만 갤런의 계측 수영장으로 이곳에서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합니다. V2X팀은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및 우주선 목업 제작을 포함하여 실험실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수익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9억 4,35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일단 할 수 있는 한 빨리 부채를 갚으려고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닝콜을 보니 기업이 계획적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V2X가 인더스트리 섹터라 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국방 사이버 디펜스도 하고 있으니 팔렌티어가 떠오르는데, 약간 비교를 해본다면 팔렌티어는 PER이 59.98인데 V2X는 10.42로 훨씬 낮아 그리 고평가돼 있진 않고요. 국방 쪽이 계속 성장해 나갈 만한 분야고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익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펑, 중국의 전기차 생산 기업이죠. 많은 관심을 받고 2020년도에 64불로 많이 올랐다가 작년부터 계속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프로피터빌리티도 D-이고 EPS도 마이너스이지만 매출은 2024년 2배 정도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분기 동안 계속 어닝샷이었네요. 2022년 3월에 매출이 11빌리언이었는데 지난 분기 거의 3분의 2 줄어든 4빌리언을 기록했습니다. 분석 의견이 막 섞여 있는데요. 저번 달부터 매도 의견이 잇따릅니다. 최근 분석 5월 24일에는 엑스펑이 테슬라와 BYD가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엑스펑은 수요도 이들보다 적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붐이 생각보다 약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둘 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는 적정 주가를 6불로 보고 있어요. 지금이 8불대인데 훨씬 낮죠? 형 기업 밸류가 주가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은 알리바바나 JD.com 같은 다른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것을 권하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매도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2024년 매출 예상치를 높게 잡고 있으니까 기업의 향후 계획이 어떤지 8월 21일 어닝콜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ZDG는 월페이퍼, 비디오, 링톤 등을 커스터마이즈해서 핸드폰을 꾸미는 앱을 만드는 마켓캡이 33밀리언으로 나노캡 기업인데요. 계속 1불에서 3불대 유지하다가 2021년에 17불로 급부상하고 지금 하염없이 내려와 2불대로 내려왔는데요. 프로피터빌리티는 B이고 EPS가 마이너스지만 매출은 2024년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어닝을 좀 보니 EPS는 예상치 상회했지만 매출이 3분기 연속 샥입니다. 그래도 2밀리언에서 7밀리언으로 성장하고 있긴 해요. 분석 기사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천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매수 기사를 살펴볼게요. 이번 분기 어닝콜에서 기업이 AI 제품인 페인트를 확장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분석가는 이것이 기업 성장의 캐럴리스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AI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보상을 해왔으며 ZDG는 틈새 시장이지만 확립된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페인트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크리에이터로 바뀌면서 이들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자부심을 통해 이익이 창출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사용자가 ZDG로 유입된다는 계획이죠. 일단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매수 추천을 합니다. 많이 떨어졌지만 일단 6월 14일 어닝콜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폭망한 주식들을 A부터 Z까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원섭섭하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니 주식시장의 흐름도 보게 되어 좋았고,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할 만한 기업들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소득도 있었네요. 어떻게 포트폴리오 정리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기 기업 분석도 해드리고, 또 요즘 엔비디아도 갑자기 오르고 해서 AI와 반도체에 대해 업데이트 겸 심도 있는 파헤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 신나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